안녕하세요, 더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10월장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FOMC 이슈가 있죠. FOMC는 이제 9월 20일에서 21일 날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이때 20일에서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이날에 진행할 때는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발표를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시장에서 떠들어왔던, 그리고 시장에서 계속 주목해왔던 이슈가 금리 인상 이슈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 수치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도 제각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0.75%가 오르냐, 아니면 뭐 1%가 오르냐에 따라서 그때 시장의 투자 심리를 한 번 더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투자 심리보다는 이제 단기 급락 그리고 단기 급등이 나올 때 뭐 거래량이라던가 아니면 뭐 수급, 이제 매수세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금 자리가 이제 고가에 있냐, 저가에 있냐, 이런 거를 이제 트레이더들은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외적인 수치보다도 차트에서 나올 만한 힌트들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앞으로 10월장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FOMC의 이제 금리 인상 수치를 단순히 결과로만 지켜볼 게 아니라 이제 투자자들이 시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은 세 번째 금요일입니다. 세 번째 주 금요일에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수급이 어디로 시작을 하느냐가 굉장히 그 달의 중요한 방향성이 이제 힌트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지나고 나서 시장의 방향성이 어디로 갈지를 예측을 하고 어느 정도 대응을 하면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보면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은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왜 봐야 되냐면 지금 이제 글로벌 증시가 미국에 입 맞춰서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좋아진다 그러면은 글로벌 증시 또한 올라가고, 미국의 경제가 주춤하기라도 한다면 글로벌 증시가 빠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미국의 힘이 굉장히 지금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11월 중간 선거를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됩니다. 왜냐? 이 증시에서는 어쨌든 이 거래량이 많이 터져줘야 되거든요. 오르든 내리든 이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이 거래량을 유발할 수 있는 건 결국 뭐다?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이러한 이벤트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와야지 증시가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합니다. 근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증시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같은 빅 이벤트를 우리가 잘 참고를 하면은 충분히 수혜주가 나옵니다. 수혜주가 나오고 테마주가 형성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수혜주와 테마주들이 시장을 이끌기도 하니까 미국의 중간선거를 유심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해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제 7월 반등입니다. 이건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차트를 한번 업종으로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이게 계속 떨어졌습니다. 계속 떨어졌고, 여기가 이제 그 코로나 유동성으로 해서 증시가 많이 올랐고, 이 2월달 조정 나왔다가 그 다음 이제 6월달 7월달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부터 계속 떨어졌습니다. 시장이 계속 하방 압력을 받았죠. 근데 여기서 이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증시의 반동도 크게 나오는 법이거든요. 만약에 지수가 이렇게 반동도 없이 이렇게 흘러내렸다면 이게 바닥이 어딘지가 모릅니다. 바닥을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강한 반등세가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는 바닥 구간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한 반등이 나왔던 시점을 보면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여기 7월 이 자리인데, 이 자리를 왜 유심히 봐야 되냐, 제가 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수치로만 보면은 저점에서 몇 프로가 올랐냐, 한 12% 정도가 올랐어요. 이게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만큼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시장의 투심이 약화되면서 한 번 더 빠진 거죠. 그래서 2300포인트까지 다시 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를 이탈하고 지지하고는 이제 중요하지는 않다. 바닥 구간은 요 자리가 이제 된다는 거죠. 바닥 구간은 요 자리가 되는 거고, 여기서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는 뭐다? 역헤드 앤 숄더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역헤드 앤 숄더로 나오면서 여기서 치고 가주는, 그럼 이게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10월에서 11월일 수도 있다. 좀 늦어지면 12월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의 9월 증시 흐름을 보기보다는 앞으로의 10월 흐름을 예측을 하면서 대응 전략을 잡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주식시장은 우리가 예측을 못합니다. 어디가 바닥인지도 모르고 어디가 고점인지 절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잘하는 사람들과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과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나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식시장이 이렇게 막 상승할 때는 이 상승장을 보면은 이 상승장도 한계가 있는 거죠. 끝까지 올라가지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는 가운데서도 이미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하락장을 미리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설령 더 돌파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고점이고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레버리지를 크게 실으면은 그게 이제 계좌 관리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감당이 되는 선에서 투자 금액을 이제 상승장이 마무리가 돼가면 하락장을 준비를 이런 자리에서 해가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고점 대비 많이 빠졌잖아요. 물론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지만 하락장이 계속 오지도 않습니다. 계속 오지도 않고 충분히 이런 자리가 오면은 우리가 이제 상승장에 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무조건 하락장만 온다고 해서 주식에 관심을 갖지 않고 대비도 없이 그냥 시간을 흘려내보낸다기보다는 앞으로 어떤 업종이 강세가 나올 것인가, 그리고 어떤 종목이 강하게 칠 것인가를 미리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비를 하고 있어야 바닥이 잡히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부터 물량을 모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28일인데 이제 반도체죠.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주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특히 이 미국의 반도체주, 이 마이크론, 이 글로벌 반도체 실적을 이끌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을 유심히 체크를 해봐야 된다.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컨센 대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그 영향을 더 받기도 했고, 그래서 이번에 4분기 결과를 좀 보면서 4분기 컨센까지 기대를 해보면서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까를 예측을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30일 테슬라 AI 데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가 또 많이 올라갔죠. 자율주행 관련주가 시세가 나왔고, 특히 이제 2차 전지도 뭐 계속해서 시장이 빠질 때마다 이거는 매수세가 들어오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섹터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더 눈여겨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섹터는 가격이 저렴해지는 시기가 많이 안 와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면은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달라붙기 때문에 실적이나 모멘텀을 잘 분석을 해서 종목을 추려 놓는다면은 가격 메리트가 있을 때 담아갈 수 있는 거죠.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오늘 종목 같은 거를 보면은 대동스틸 지금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윗꼬리가 단 양복 캔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 그리고 이런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세력의 매집이 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런 데서 막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런 데서 다 이탈이 됩니다. 다 손절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기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이 바닥이 잡혀가는 종목들은 물량을 모아간다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동스틸도 그렇고, 오늘 뭐 보면은 대화제약이었나요? 대화제약 한번 보면은 대화제약도 아마 패턴이 비슷할 겁니다. 하락세로 오는 와중에 이렇게 양봉 캔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윗꼬리가 달린 양봉 캔들이 형성이 되고, 이게 다 이제 매집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개인의 물량을 테스트하는 캔볼이 형성이 됐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과감하게 달려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 저점이 계속 깨지잖아요. 깨지기 때문에 이거를 급하게 이렇게 보기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단기 급락이 나왔을 때 한번 물량을 담아보고 여기가 깨지면은 그 이후의 바닥을 또 잡아보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은 충분히 이 거래량 실린 상승이 나왔을 때 이런 것도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이거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니까 특히 지금 저점으로 많이 떨어진 증시잖아요. 증시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매집봉을 한번 유심히 체크를 하면서 이런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나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만들기 바라겠습니다.